국정원 제1차장은 얼마 전 국회에 나와 작심한 듯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보시죠.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그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그가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고 싶었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나 사랑하는 그가 과연 대통령의 모든 지시를 말한 것이 맞을까요? 체포에 국정원을 동원한다. 일리가 있기도 한데 의심도 됩니다. 왜냐면 체포는 국정원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봉지욱 기자가 네네. 그 홍장원 1차장과 연락이 됐나 봐요. 네. 초기에. 네. 그래서 그 명단 불러주는 것만으로 당신이 이렇게 할 리는 없고,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진실이 뭐냐. 그랬더니 나라가 이 뒤집힐 일이라 말을 못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홍장원 1차장 만나시고 나서 네. 명단 불러줬다는 얘기하고 쭉 메모하신 거 바로 기자들한테 브리핑 하셨잖아요. 네. 제가 브리핑 하신 거, 그 브리핑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브리핑 하신 거 잠깐 볼까요? 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권순일, 여기까지 듣고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저 얘기 듣고 저 명단은 사실인데 그 다음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저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이 저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그 홍장원 차장이 말한 건 저게 사실이고요. 예. 그 이외의 얘기들은 뭐 그날은 얘기할 필요 없었으니까 홍장원 차장이 그날 한 워딩만 그날은 그러면 얘기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저렇게만 얘기했나 본데 네. 아니 그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의 블랙 출신 맞는 거죠? 네. 그 블랙이라는 게 온갖 굳은 일을 다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북 공작 전문가입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1차장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판단력도 있고 영민하고 결단력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다 갖췄다고 볼 수 다 있습니다.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저런 명단 정도 듣고 에이 평생의 커리어를 집어던진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뭔가 있다. 근데 봉지욱 기자 얘기로는 홍 차장이 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나라가 뒤집힐 일이라고 했다는데 네. 그 이후로 그 홍장원 1차장하고 쭉 연락하셨습니까? 아니,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추가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 말씀 못 하시는데 그게 나라가 뒤집힌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왜냐하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요. 외교적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국정원 1차장이 그 중심이 돼서 하는 업무는 그게 반드시 합법적인 업무만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한 공작도 오로지 있으니까.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국익은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합법 비합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아시면서 또 나중에 밝힐 클 때가 수 있겠죠. 있어요. 예. 국정원에서 오랜 기간 직접 일을 한 김병기 의원, 국정원 내부의 밝은 그가 전해들은 이야기들과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으로부터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들은 미궁 속에 있습니다. 빙산이 다 녹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계엄 사태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된 이후에도 HID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소요로 추정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일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내란 진행 중이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 정보사 블랙 요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키워낸 가장 소중한 정예의 요원들이고 인재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토방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힘써달라 하는 아주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고, 제가 해외 북한 담당 1차장 할 때도 이 정보사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투입된 그 일부 예. 간이들이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네. 어제 부승찬 의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그 블랙이 그때 판교에서 모였다고 하는 HID 그리고 네. 오비들 그 네. 중에 그 포함된 사람들입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4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 그룹은 이 현역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38명이냐, 35명이냐, 40명이냐 하는 이분들은 예. 현역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왜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선관위 임무가 1차 임무라고 했잖아요. 예. 선관위 납치하는 그- 거. 예. 네, 그 이후에 예. 추가 작전 등을 위해서 여러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한 몇 개 팀이 예. 아직 임무 종료 지시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복귀하셔야 됩니다. 원소속 부대로 돌아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무기가 나가는데 아직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고 무기가 반납되지 않았죠. 이야. 예, 안 내려갔죠. 어제 4시 15분이니까 새벽 4시 15분에 임무 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무기가 반납이 됐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일단 이광희 의원 조각조각 첩보를 한번 모아서 보면은 세 개 팀이잖아요. 예. 세 개 팀인데 먼저 이 무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한 사람이 하나 들고 나가면은 그게 500g짜리 C4를 들고 가거든요. 500g짜리. 원 블럭. 그러니까 이제 4.125 파운드인데 대가 500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 팀이 5명이면 15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7.5kg를 들고 나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10명이면 15kg을 들고 나간 거예요. C4 15kg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블럭 하나 들고 나갔다 500g 들고 나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격 대상입니다. 청주는 F-35A 비행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스텔스기 공항이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대이고, 특히 핵전쟁, 핵도발 대비해서 우리 전략자산 중에 전략자산이 바로 청주 F-35A 공항입니다. 우리 군의 사령관들이 짰으니 그걸 정확하게 알고 했겠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역적들. 우리 군 정비사도 잘 접근 못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 성주 사드는 어떻습니까? 네, 그건 완전 북한이 우리한테 쏘는 미사일, 핵미사일 네. 다 이거를 탐지해서 추적해서 요격하는 것이 바로 성주 사드 기지고, 이 기지는 거의 주한미군이 그러니까요. 전일적으로 전폭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미국의 그냥 경계 전략자산 경보나 아닙니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처음 나왔는데 F-15인데 우리가 이제 북한한테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가 제공권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네. 제공권을 장악하려면 F-15K를 동원해서 엄청난 양의 물량을 가지고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쟁 지휘를 때려야 되는 것이 바로 F-15K의 임무입니다. 이런 곳을 공격하라고 했다. 이거 그래서 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란 맞죠. 이게 국가 변란이거든요. 이거 단순히 소요해서 무슨
서울시에 어수선하게 무슨 뭐 시청역을 공격한다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C4라고 하는 그 이 폭약이 무슨 다이너마이트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다이너마이트보다 한 서너 배 센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배낭 같은데 달랑 넣어서 500g이니까 뭐 아니 조그맣게 벽돌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500g이면 여러분들 그렇죠. 보시는 그 벽돌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살짝 작다. 작은 거예요. 그것이 15명이 15개가 나갔고 그게 15kg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청주팀은 지금 우리 그 의원님 표현을 천진난만한 이광희 의원께서 두 번째로 듣기로는 청주팀은 복귀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청주팀은 최소한 무기가 반납된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곳에다가 반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무인 포스트에 반납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무인 포스트 그거를 이제 다른 팀한테 가서 그거 다시 써라 하면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무인 포스트에 갖다 놨지 그거를 또 다시 아니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거 맞죠? 뭐 500g짜리 곱하기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10명이니까 5kg 반납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납해도 그것이 완전히 군화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회수라고 그걸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어느 특정 장소에 그냥 두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납이지만 그것이 안전하게 군으로 들어갔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팀을 지도하는 공작관이 다른 팀에게 지시를 하면 그렇지. 그거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정말 그리고 제가 위험한 진짜 궁금한 건 상황이죠. 나머지 두 팀 있잖아요. 네. 청주팀은 그나마 이광희 의원에게 누군가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접촉이 이루어져서 이런 과정이 있었나 그렇죠. 본데 네. 나머지 두 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르는 거예요. 아, 몰라요, 간단하게 지금도? 결론부터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차관이나 국방부에서도 확인했다는데 그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이고 특별한 우리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청주팀처럼 성주팀, 대구팀 이외에 또 이분들만 있을 것이라고는 보장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의원님. 일단 세 팀의 존재는 이 청주 블랙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청주 블랙은 자신은 무인 포스트에 갖다 놨고 본인들은 아니, 무인 포스트라고는 말 안 했고 정해진 곳에다 갖다 놨다 반납했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게 무인 포스트라고 이해하신 거고. 네, 그건데 그거는 어떤 정해진 공간 사무실이라든 정식으로 반납하는 무슨 일제 대장 쓰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군에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직접 만나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직접 만나면 안 되죠. 왜 자꾸 현장까지? 아니 제 직접 말은 중간 제보자도 지금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했구나. 자, 네. 그러면 네. 궁금한 것은 그래서 반납했다는 것도 온전히 군에 완전히 복귀 회수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나머지 두 팀은 그러면 모르는 현재 기준으로는 그 팀은 그렇게 했다지만 나머지 두 팀은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팀이 전부인가도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이들은 과연 전부 다 복귀한 것이 맞을까요? 저도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보실에 있다던 전 HID 장교 출신 인원, 그들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임무를 받는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요. 이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몇 번 정도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 김태효. 김태효는 또 사성 장군도 가보지 못한 HID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죠. HID 출신 장교가 안보실에 있다라는 거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어디 위기관리센터에 있나요? 공간은 그 공간이고요. 예? 예, 그 공간은 그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 묻는 말에 질문하면 되지. 위기관리센터는 그럼 안보실 누가 주관하나요? 그건 제가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에 있고 그럼 위기관리센터에 소속된 인원이 아닙니까? 보직돼서? 그게 좀 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하여튼 제가 통제하진 않습니다. 그럼 별도 임무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기관리센터와 다르게. 예, 그 인원이 언제 보직됐습니까? 제가 오늘 아까 파악한 바로는 작년 12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으로 23년 12월. 공식에. 근데 실제로 업무한 것은 봄부터 했습니다. 그럼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안보실 1차장 김태호 차장님. 네네. 23년에 대통령도 HID 속초에 있는 고성에 있는 HID 부대 가려고 하다가 취소됐는데 그때 왜 가려고 그랬죠, 대통령은? 대통령은 제가 갔다 온 사실도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때 제보 받기로는 HID 부대는 대통령 오시는 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취소되고 안보실 2차장이 왔다라고 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실 2차장은 군대에 관계된 거는 1차장 소관이죠. 2차장 소관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정보와 관련된 남북 관계라 유일하게 제가 한 번 갔다 온 것입니다. 그 군내에 관계된 거 아까는 뭐 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갔다는데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인성한 2차장 소관이고 1차장 소관이 아니에요. 이 수당은 정보기관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태호 1차장 담배 피우시나요? 뭐 조금 핍니다. 네. 그런데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세요? 안 핍니다. HID 부대 가서는 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그 HID 부대 간부들이 완전히 분노를 했다고 하던데 왜 그 사무실 그런 적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은 얘기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신발 신고 기착관 위에 발원전 놓는 거와 오버립이 된다고 보이는데 아까 질의했던 HID 출신 장교 출신 요원이 안보실 위기관리실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인성한 1차장님 그 인원은 위기관리 업무와 무관하게 별도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인원의 상급자는 누굽니까? 민원의 상급처는 안보실입니다. 안보실 누구죠? 안보실 2차장이에요? 안보실장이에요? 아니면 안보실 1차장입니까? 안보실 1차장님 이 HID 요원은 별도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위기관리실과 무관하게 1차장이 상급자입니까? 1, 2, 3차장 직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네. 별도의 분석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그럼 그 친구는 그 장교는 별동대 업무를 수행합니까? 이렇게 몇 사람과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팀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별도는 없지만 저하고 안보실장이 가끔 분석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팀의 상급자는 1차장 김태호 1차장이고 위 안보실장이네요. 그렇게 엄밀하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 업무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보실이 그렇게 엄밀하게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인원은 별도 TF를 구성한 거네요. 네네네. 네. 별도 TF. 네네. 그 TF에 몇 명 구성돼 있습니까? 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그럼 HID 요원하고 또 어떤 요원이? HID 요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ID 출신 장교. 의원님 공개된 자리에서 네. 그 얘기는 좀 하는 게 좀 제한됩니다.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국정조사예요. HID가 지금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의원님 공개된 자리에서 조태용 제한되고요. 안보실장, 조태용 원장님, 네. 이 인원이 23년 12월에 보직이 됐는데 그때 안보실장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보직했죠? 23년 12월 언제까지 하고 제가 보직이 바뀝니다만은 아니 12월 그 안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 하실 때 보직됐죠. 저는 HID 출신 직원이 보직되는 거 사실은 몰랐습니다. 예, 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도 모르게 안보실 1차장이 보직을 시켰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정보 관계 담당자들이
서로 알아보고 성원을 자체적으로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 자체적으로 어떻게 꾸려요? 실장이나 차장이 인물 조약 꾸리는 거지. 지금 제가 몰랐다고 하는 거는 어떤 TF를 몰랐다는 건 아니고요. HID 출신이라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 TF는 어떤 TF입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 이제 국가안보적인 측면 생각해서 별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계엄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개할 수 없다니까. 이것은 유추할 수가 있죠. 12월 말경에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2024년도 총선에 활용하든가 아니면 이번과 연계됐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HID가 현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김태호 1차장도 가고 여기도 대통령 안보실에서 TF를 꾸린 요원에 HID가 있고 또 이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퍼즐을 제보 들어온 것 중에 김건희 여사가 HID 요원이나 또는 OB들, HID 전역한 요원들에게 전화해서 테러를 부추긴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지만은 이걸 공개하면은 음모론이 돼서 도대체 노상원이 하고 했을까 했는데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안보실에 HID 출신 요원이 있는 거예요. 그 요원이 지금 매개를 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새로운 세상을 위해 밝혀져야 할 일들이 아직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탁드립니다.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주세요. 특검에. 이게 뭐 부탁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걸 자꾸 당연한 대로 됐으면은 계엄은 안 일어났겠죠. 다시 만날 새로운 세상 얼른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